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도 대본 없는 프리스타일. 제가 태권도장에서 사범일을 한 지 5년 정도가 됐습니다. 5년 정도가 되면서 태권도장에서 이런저런 막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네, 한 타임에 아이들 한 30명, 40명 정도 지도하고 매해 새로 들어오고 나간 아이들만 수십 명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깨어지냐면 정말 아이들 하는 행동만 조금만 봐도 얘가 어떻게 잘하겠구나 라는 어떤 로드맵이 진짜로 그려집니다. 물론 100% 타율로 맞춰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건 힘들지만 타율이 꽤 좋은 편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어마무지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직접 뭐 아동학개론 뭐 이런 개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동심리학 뭐 그런 아동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은 없지만 누구보다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어서 오늘 주제는 요즘 애들 평가라는 단어는 좀 조심스럽고 요즘 애들이 예전과 비해서 어느 상황이냐 어떤 상태냐를 짧게 말씀드려 볼 건데 최근에 태권도 협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태권도 시장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굉장히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그리고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도장 사업 관련된 어떤 마케팅 방법도 연구를 하고요. 그 태권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태권도 협회죠. 그런데 최근에 그 협회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졌냐? 옛날에는 품새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있었어요. 품새라는 건 암기 과목에 가깝습니다. 외워야 돼. 근데 그 한 장 외우는 것도 어른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1장부터 8장까지 전부 다 다른 품새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승품 심사를 봐야 돼요. 품띠를 따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품띠를 따기 위해선 1장부터 8장까지 다 외워야 됐어요. 근데 이게 옛날 아이들은 됐어. 놀랍게 그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협회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안 하고 장수를 줄여서 심사를 보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협회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엄청나게 수집을 해요. 뭐 생활 습관, 뭐 문화, 요즘 아이들의 문화, 뭐가 유행인지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최적의 솔루션을 내요. 협회에서. 근데 그게 장수를 줄이는 걸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1장부터 8장까지 암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끈기력이 굉장히 내려갔고 인내력도 내려갔고 목표를 잡고 뭔가를 향해 달리는 그런 근성도 내려갔고요. 모든 레벨이 하향 평준화됐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왜 점점 약해지고 뭔가 끝까지 해보려는 어떤 인내력이 줄어들고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일단 너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을 요즘은 7살 때부터 만지게 되잖아요. 1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휴대폰 없다고 하면 진짜 막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래 버리니까. 두 번째로는 AI가 있기 때문에 요즘 성인들도 다 느끼잖아요. AI가 너무 간편한 거지. 머리를 쓸 일이 없고 굳이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경험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들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센터를 보내든지, 태권도장을 보내든지, 뭐 주짓수를 보내든지, 운동을 해서 문제 해결을 직접 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부딪히게 계속 만들어야 돼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도 보시면 아닌 분들도 많지만 어떤 아이들끼리 문제를 부딪혔을 때, 뭐 선생님과 아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직접 해결하고 버티고 그렇게 해보는 어떤 환경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다 이거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래요. 제 사례를 말씀해드리면 어떤 아이가 이제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한테 좋으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 거예요. 누구야 안녕 이렇게. 근데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 누가 보더라도. 근데 B라는 아이가 그 인사가 싫은 거야. 귀찮은 거지. 그래서 불쾌한 감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물론 안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삶에서 문제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시츄에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해결하고 뭐 해볼 수 있겠죠. 부모님이 직접 개입을 한 거예요. 부모님 대 부모님으로. B라는 아이의 부모님이 A 부모님한테 인사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직접 들어간 거죠. 이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잃어버린 거냐면 그 상황에서 얘가 나한테 인사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어떤 경험을 깨닫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가 된 거죠. 그럼 나중에 똑같은 상황들 그리고 더 심한 상황들이 왔을 때 무조건 부모님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론 힘들지, 고통스럽고 좀 짜증도 나고 성인이 돼서는 무조건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들을 내가 자가 습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모님이라면, 초등학교 유치원생을 두고 있는 자녀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실제로 제가 뭐 천천히 썰을 풀겠지만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좋게 자라요. 아닐 것 같지만 한 중학교까지만 올라가도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까지만 올라가도 진짜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어린 자녀를 갖고 계신다면 무조건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의식해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연구 데이터도 없고 뭐 없습니다. 뭐 없는데 정말 실전 경험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